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어 제가? 뒤뜰야영 뒤뜰야영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가 뒤뜰야영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람단,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거기까지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관실 선생님 거기까지 얘기했죠 제가. 우리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관실 선생님이 아람단 지도교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보이스카우트에서 아람단으로 딱 바꿨어. 다행이죠. 옷 사기 전에 바꿨어요. 옷 구입했으면 엄마가 못 바꾸게 했을 텐데 옷 사기 전에 바꿨어. 그래서 우리는 선서식을 했었던 거지. 선서식이라고 요즘도 할지 모르겠는데 이 운동장 보면 여기 이렇게 구령대 있잖아요. 구령대라 그래요 요즘도? 구령대. 그 조회하는 곳. 교장 선생님 올라가서 진해하는 정곡 초등학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구령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RCY, 아람단 이렇게 순서로 저 아주 순서까지 기억해요. 일렬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서식이라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선서 나는 한국 청소년 연맹의 아람단원으로서 결의에 그렇게 갔었는데 결의에 뭐뭐와 뭐뭐 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수대표 홍길동 그러면 이름 얘기할 때 정승재 얘기하고 탁 끝내 이렇게 이게 선서식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국회에서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선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서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 앞으로 1년 동안 아주 그 남에게 모범이 되는 이런 아람단원으로서 이렇게 딱 1년 동안 생활을 하겠다라는 딱 선서예요. 선서 이렇게 딱 한다. 그리고 선서식이 끝나면 뭘 하냐면 캠프파이어를 해요. 캠프파이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모닥불 이렇게 탁 쌓아놓고 요즘도 이런 거 하겠지? 그 다음에 요거를 위에다가 우리 때는 옥상까지 올려놨었어요.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직접 불 붙이기도 하는데 그냥 횃불 가지고 불 붙이기도 하는데 저희 때는 되게 멋있게 했었어. 그래서 옥상에서 불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올림픽 하는 것처럼 정말. 그래서 살짝 이렇게 옥상에서 모두 다 불 꺼진 다음에 지금부터 캠파이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그럼 애들이 막 하늘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불이 하나 딱 나면서 4층 그 옥상 4층 위에 꼭대기에서 쫙 하면서 불이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딱 오면 불이 확 붙이는 거지. 근데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옆에 휘발유를 계속 선생님들이 계속 뿌려주셔가지고 쫙 선서식 하면서 이때 촛불도 이렇게 들고 막 옆에 있는 부모님 막 이야기하면서 어떤 애들 막 울고 막 그래요. 그거 끝나고 나면 뒤뜰야영이 시작되는 거야. 뒤뜰야영이 뭐냐면 이 뒤 운동장 뒤에 보면 여러분 구름 사다리도 있고 철봉도 있고 씨름하는 타이어 박아놓은 그 모래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네도 있고 그죠. 미끄럼틀도 있고 막 있잖아요. 여기에 텐트 치고 자는 거야. 근데 제 기억으로는 1조부터 시작해서 4조 정도까지 아람단도 4개조, 뭐 보이스카우트는 뭐 이쪽, 뭐 걸스카우트는 이쪽, 뭐 그 RCY 여기 아람단. 저희는 맨 뒤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동안 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 보내고 우리끼리 자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뒤뜰야영 이렇게 얘기해요. 뒤뜰야영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이게 뭐냐면 1조부터 4조까지 조를 나누거든. 이 조 나누기 하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 지도교사 선생님이 여기 이제 살짝 어디 그 타이어 같은 데 살짝 올라가지고 자 주목 그래서 조용히 해야지 박수 3번 시작 이렇게 이제 애들의 모든 주의 환기를 시킨 다음에 지금부터 조를 나눌 텐데 각자 조가 나눠지면 조 이름 정하고 조가 그 다음에 조 구호 정하고 해서 좀 이따가 장기자랑에서 1등한 조한테는 공책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 애들이 와! 막 그러면서 같이 조 이름도 정하고 조가도 정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요 느낌이야. 요 선생님이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조 나누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뒤뜰야영에 관련된 문제, 조 나누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 운동장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선생님이 돼서 우리 학생들의 조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6명을 12명이라고 해볼까? 예를 들어서 12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12명. 12명이 3개조로 나누는데 어떻게 3개조로 나눈다 그럴까요? 5명, 4명, 3명의 3개조로 나눈다 그럴까요? 12명을 5명, 4명, 3명의 3개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뭐. 한 조, 이런 식으로 3개조로 나누는데 어떻게 3개조로 나누는 거야? 5명, 4명, 3명의 3개조로 나누는 방법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2명을 5명, 4명, 3명의 세 계조로 나눈 방법을 쓰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 그러고 애들이 지금 12명 모여 있잖아요. 5명 될 애들을 먼저 뽑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느낌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계셔야 돼. 너 나와 이렇게. 이게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모일 거 아니야. 아 니네가 한 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총 12명 중에서 5명을 먼저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12명 중에서 5명을 뽑는 방법의 수니까 12 컨비네이션 5가지가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지. 왜? 3개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 하나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아직 일이 아직 안 끝난 거고. 이제 몇 명 남았어요? 7명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7명 중에서 4명을 이룰 조를 또 뽑자 이거지. 그러니까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되니까 너 나와 이렇게 되는 거 시작. 7 컨비네이션 4. 그럼 현재까지 모습이 뭐야? 4명 조가 남아있겠죠. 그럼 결국은 일은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4명도 나가고 나면 3명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한 조가 될 테니까. 그런데 끝까지 한번 가보죠. 나머지 3명 중에서 3명 뽑는 방법에서 어차피 한 가지지만 이렇게 처리하면 이것이 바로 12명을 5명, 4명, 3명의 3개조로 나누는 방법에서 끝! 이렇게 처리해요. 이게 바로 뒤틀려요. 조나누기. 이게 조나누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제부터 좀 어려워질 거야. 뭐냐면 12명을 이번에는 5명, 5명의 2명의 3개조로 나누는 방법에서 선생님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12명 중에서 너 나와 이렇게 하면 돼. 시작. 12 컨비네이션 엔드. 일 끝나지 않았고. 그럼 몇 명 남았어요? 7명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또 5명을 뽑아야 되니까 너 나와. 시작. 7명 중에서 5명 뽑기 5 컨비네이션 7 컨비네이션. 근데 몇 명 남았을까? 2명 중에서 2명 뽑으니까 2 컨비네이션 끝나면 되지 않느냐. 땡!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건. 이건 맞았는데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애들은 외워요. 그 다음부터. 같은 숫자가 있으면 2팩토리얼 나눈다. 이게 외운다고. 외우면 안 돼. 왜 얘는 맞고 얘는 틀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경우의 수 구하는 데서 나중에 그 좀 이렇게 실수를 안 한다. 어디서 틀렸을까? 그럴듯한데 5명이 5명, 12명이 5명, 너 나와. 엔드 너 나와. 엔드 2명. 끝.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오버 카운팅이 돼요. 오버 카운팅 이렇게 쓸까? 오버 카운팅. 너무 많이 센 거야. 실제 일어나는 횟수보다 이렇게 되면 더 많아져요. 얘를 반으로 쪼개야지 최종적인 답이야.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그냥 5명, 2명에 3개조로 찢기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위에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본의 아니게,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본의 아니게 일렬로 줄을 세우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본의 아니게 줄 세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5명 뽑고 나머지 7명 중에서 또 5명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중에서 2명 뽑겠다. 이렇게 일을 한꺼번에 하나 둘 셋 뿅 하면 쫙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5명 첫 번째 조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 뽑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뽑게 되잖아. 그래서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어떤 얘기냐면 최초에 5명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혔다 그래봐. 최초에 5명을 뽑을 때 이렇게 뽑힌 거야. A, B, C, D, E가 뽑힌 거야. 예를 들어서 최초에 5명을 뽑는데 A, B, C, D, E가 뽑혀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7명을 가지고 너 나와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5명을 뽑았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이름이야. 최초에 5명 뽑을 때 A, B, C, D가 뽑히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뽑혔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2명 찌꺼기가 알파라는 애랑 베타라는 애였어. 이렇게 조를 나누는 방법도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지만 최초에 5명을 뽑을 때 최초에 12명이 5명 너 나와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뽑히고 그 다음에 7명 중에서 5명을 뽑을 때 A, B, C, D가 뽑히고 맨 마지막에 알파, 베타가 뽑히는 경우 또한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처음에 A, B, C 뽑히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뽑히는 경우랑 최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뽑고 그 다음에 A, B, C, D 들어있는 경우랑 서로 다른 경우로 인식해서 이 안에 카운팅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는 얘도 들어있고 얘도 들어있는 거야. 이걸 서로 다른 경우로 인식하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다를 게 전혀 없잖아요. 왜?
그냥 12명을 세 개 조로 나누는 걸 그냥 찢는 거니까 조를 분할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A, B, C, D 같은 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조, 알파벳 같은 조. 이것도 A, B, C, D 같은 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조, 알파벳 다 같은 조일 뿐인 거잖아. 그냥 이렇게 뭉탱이, 세 뭉탱이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전혀 다를 게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다른 경우로 인식한다고.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의 아니게, 내 뜻이 아니게 이 조와 이 조가 서로 자리바꿈한 경우가 이 안에 들어있게 된다고요. 진짜 저의 뜻한 바는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이 조와 이 조가 맞잖아. 얘 다음에 얘 나오는 거랑 얘 다음에 얘 나오는 거 모두 다 이 안에 카운팅이 됐다는 것은 인원수가 똑같은 이 두 개 조끼리 자리바꿈하는 경우가 이 안에 들어있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두 개 조가 서로 자리바꿈하는 방법의 수. 얘는 어차피 헷갈릴 일 없으니까 두 개 조가 서로 자리바꿈하는 경우의 수, 이 팩토리얼,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팩토리얼을 제거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나눠야지 제거될 거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이 팩토리얼로 나눠야지 답이 된다 이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분할이라 그러거든. 조 나누기 또는 분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걸 보통 분할과 분배 막 그렇게 돼. 지금 여러분들은 조 나누기 분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나누는 걸 분할이라 그런다고요. 서로 다른 12개를 5개, 4개, 3개로 나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 보면 서로 같은 몇 개를 서로 다른 몇 개를 서로 다른 몇 개를 서로 같은 그거 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맨날 외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어렵거든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래서 같은 다른 이르지 말고 사람은 무조건 다르니까 무조건 뒷뜰라형을 생각하면 돼. 분할이라 그러면. 아, 12명을 5명, 4명, 3명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서로 다른 12명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 사람 무조건 서로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 뒷뜰야형. 사람을 가지고 조를 나누는 그 느낌을 분할이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12명을 5명, 4명, 3명이라 그러면 너 나와 뽑고 and 너 나와. 그 다음에 너 나와. 되죠? 그래서 요게 끝나게 될 텐데 같은 인원수가 있을 때는 얘들끼리 자리바꿈하는 경우의 수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 팩토리얼을 맨 마지막에 나눠주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12명을 4명, 4명, 4명의 세계주로 나눈 방법을 쓰고 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맨 처음엔 똑같죠. 너 나와. 12명 중에서 4명을 뽑고 and 너 나와. 나머지 8명 중에서 4명을 뽑고 이제 4명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4명을 뽑는데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인원수가 똑같은 이 세 개의 조가 본의 아니게 자리바꿈하는 경우의 수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리바꿈하는 경우의 수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3팩토리얼을 나누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2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2팩토리얼 나눈다 조심하시고요. 인원수가 똑같은 조가 3개나 들어있으면 맨 마지막에 3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느낌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분할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읽어봐 시작. 분할 이렇게 얘기해. 분할. 응? 분할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조나누기 뭐 이래도 되고요. 조나누기야 이게 조나누기. 조합에서 제일 어려운 거라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까지는 도형 얘기를 했었고 지금 조합 분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뒤뜰려요. 너 나와. 됐죠? 그런데 문제가 이번에는 봐봐. 12명을 5명, 4명, 3명의 3개 조로 나누라 그러면 여기까지가 답인데 만약에 문제 이렇게 돼 있어. 잘 들어. 차이점을 봐봐. 12명을 5명, 4명, 3명의 A조, B조, C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A조, B조, C조로 이번에는 조 이름이 들어있어요. 아까까지는 조 이름 없이 그냥 5명, 4명, 3명의 3개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였다면 여기까지의 경우의 수가 뭐냐면 이렇게 5명이 모여있고 이렇게 4명이 모여있고 이렇게 3명이 모여있는 현재 뒷뜰야형할 때 선생님 앞에 이렇게 3개조가 모여있는까지의 그림이 여기까지였다면 아직도 일이 안 끝난 거지. 왜? 조 이름을 정해야 되니까. 그냥 생각해보세요. 얘가 A조, 얘가 B조, 얘가 C조일 수도 있고 조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은 얘가 A조, 얘가 C조, 얘가 B조일 수 있고
얘가 B조, 얘가 A조, 얘가 C조일 수 있고, 얘가 B조, 얘가 C조, 얘가 A조일 수 있고, 얘가 C조, 얘가 A조, 얘가 B조일 수 있고, C조, B조, A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를 나누는 방법의 수가 6가지가 되는 건데, 이 6가지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를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조 이름이 들어있는 팻말. 여러분, 어젠가? 아시안게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거 있죠. 자카르타 팔렘방인가? 하나의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2개 도시에서 이번에 펼쳐진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폐막식 같은 데나 개막식 같은 데 보면 코리아 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입장했죠. 남북이. 가지고 팻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 팻말, A조라고 적혀있는 팻말, B조라고 적혀있는 팻말, C조라고 적혀있는 팻말. 나중에 여러분 나이 많이 먹어서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도 그 운동장에 이렇게 팻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 여기 청담동, 압구정동 뭐 이렇게 딱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딱 서야 돼. 7시까지 가가지고 7시까지. 괜히 짜증 내지 말고. 사람들 많이 짜증 내거든. 거기 앞에만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짜증 내요. 평상시에는 다 정상적인 사람이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민방위 훈련 가면 사람 다 짜증 내요 거기. 막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응? 여기서 이렇게 통제해주는 그 봉사활동인지나 뭔지 모르겠는데 구청 공무원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되게 막 이렇게 막 그 저기 유리 조각 다루듯이 이분들을 짜증내는 거를 하니까 막 이렇게 하지. 예, 빨리 끝내게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협조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팻말 이렇게 서 있다니까 진짜 팻말. 이 팻말 이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것도 막 만들었거든. 군사 보안구역. 제가 정보과 소속이어가지고 정보과 소속이 뭐 하냐면 군사 보안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아주 거기다가 보안 경고, 보안 구역 이 구역에 무단 침입 시 경고 없이 발포함 이런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그거 막 만들고 막 그랬거든. 그럼 흰색 페인트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유팩 알아요, 여러분? 우유팩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뭐지 구두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되거든. 또 옛날 생각나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 팻말을 이걸 잡고 조 앞에다가 팻말을 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 B, C 세 개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조금 전까지 분할은 했잖아. 이제 뭐 하는 거냐? 분배를 하는 거야. 뭐를 분배하면 돼? 조 이름이 적혀 있는 팻말을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뭐 하고 있었으니까. 세 개의 조로 분할까지는 한 거니까 이 A조, B조, C조라고 적혀있는 이 팻말을 이 조 앞에다 일렬로 배열하면 되죠. 배열된 곳 앞에가 자기 이름이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조 이름을 분배하는 방법에서는 조 이름이 적혀있는 세 개의 팻말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시작 3팩토리얼. 그러니까 이럴 때도 맨 마지막에 3팩토리얼 곱해야 되고요. 이럴 때도 맨 마지막에 3팩토리얼 곱해야지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럴 때는 당연히 맨 마지막에 요거 약분해서 얘가 최종적인 답이겠죠. 그런데 수많은 책에서 잘 들어봐. 어떤 문제집 같은데 해설지에는 이렇게 나오는 해설지가 있다고. 12명을 4명에 A조, B조, C조,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했을 때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집이 있어. A조가 될 4명을 뽑고 B조가 될 4명을 뽑고 C조가 될 4명을 뽑는다. 끝! 이렇게 돼 있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걸 보다 보면 나중에 이걸 헷갈리게 돼요. 조 이름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 차이가 있게 돼.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말라고. 해설지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무조건 분할을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조 이름이 적혀 있는 팻말을 일렬로 배열하자. 이렇게 무조건 2단계로 나눠서 푸세요. 그러니까 분할할 때는 당연히 3개의 인원수가 같다 그러면 3팩토리얼 나눈 것까지 반드시 표시를 하라고. 그런 다음에 일을 아직 안 끝났고 조 이름 적혀 있는 3개의 팻말을 나눠져 있는 3개의 조합에 일렬로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2팩토리얼 나눈 다음에 맨 마지막에 3팩토리얼 곱하는 거고 이럴 때도 맨 마지막에 3팩토리얼 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분한 걸 가지고 해설지를 만들어 놓은 책처럼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시는데 맨 처음에 분할 먼저 해놓고 뒷뜰라양은 그 다음에 조 이름이 있다 그랬을 때는 맨 마지막에 뭐 해주시면 된다. 시작. 분배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돼요. 아니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A조, B조, C조 3개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무궁화 반, 진달래 반, 개나리 반, 철쭉 반, 코스모스 반.
조 이름이 이렇게 5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중에서 3개 뽑아서 조 이름까지도 이 중에 이 안에 들어있는 조 이름 요 둘레를 벗어나지 말고 요 안에서 조 이름까지 결정하는 방법의 수를 세라. 이래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무궁화라고 적혀있는 팻말, 얘도 팻말, 얘도 팻말, 얘도 팻말, 얘도 팻말. 어? 학교 가면 운동장 옆에 그 좀 이렇게 구령대 밑에 보면 창고 있잖아요. 창고 보면 거기에 막 뜀틀도 있고 막 매트리스 막 먼지 나는 거, 그치? 매트리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무슨 창고라 그래 그거? 뭐라 그러지? 체육도구함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거기에 이런 팻말 같은 거 예전에 썼던 거 막 이렇게 먼지 뽀얗게 쌓여 있다고. 그 5개 팻말 중에서, 그치? 지금은 조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몇 개 뽑아서 3개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럴 땐 여기다 뭘 맨 마지막에 분배하는 경우에 써주면 돼요. 그렇죠. 5 퍼뮤테이션 3을 써주면 돼요. 5개 중에서 3개 뽑아서 줄 세면 되니까, 이럴 때도 맨 마지막에 5 퍼뮤테이션 3, 이럴 때도 맨 마지막에 5 퍼뮤테이션 3을 써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무조건 여기가 3팩토리얼로 오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뭐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분할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분배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좀 잘 생각해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죠. 듣들려요. 조 나누기 뭐 먼저 하자? 분할 먼저 하자. 그 다음에 뭐 하자? 분배하자. 분배하는 건 팻말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 앞에? 조 앞에. 분할할 때는 조심할 점이 딱 하나밖에 없죠. 같은 인원수가 있을 때는 본의 아니게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들어있게 되니 걔를 제거시켜야 된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까지